지난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관점대로 시장이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예상한 가격보다도 오버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관점을 그렇게 보고 있었고 하지만 상당히 관점에 그대로 유지해야 될지를 고민을 많이 했던 조정 기간이었습니다. 세력들이 시장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차트 패턴이나 이평 구조를 바꾸고 또 바꾸고 하면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었을 겁니다. 현재는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박스권 구간을 만들고 중요한 추세 구간 지점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바닥을 확인했느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때 당시가 아마 이쯤까지였죠. 추가로 생각보다 더 내려와서 반등이 나왔는데 제 예상보다도 더 많이 올라간 지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런 패턴 모양을. 패턴 모양은 거의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려왔고 현재 6만 700달러 부근인데 6만 660달러 부근까지 지금 내려오고 반등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대로 말씀드렸듯이 하락 조정이 끝났냐? 그렇지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예. 파동이나 이평 구조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저점을 깨서 내려가는 2차 하락 파동이 N자로 나와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등 구간이 좀 더 만들어질 수 있어도 다시 한번 깨고 내려올 것이다 라는 점을 투자에 반영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급하게 매수를 하지 마시고 5월 초까지 만들어지는 흐름을 보시고 하락이 완충이 되는 걸 확인하시고 매수를 분할로 접근을 하셔야지 지금은 무조건 기대 수익에만 초점을 맞춰서 공격적으로 들어갈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인 매매, 데이터를 확인하고 매수적인 접근을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내려올지는 제 개인적으로 확률적으로 추론하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은 뭐 가격은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최소 57K나 57K 이하로 내려올 것이다. 57,000달러나 57,000달러 이하로 내려올 것이다 라는 부분만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고요. 가격적인 것들은 좀 민감한 부분이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실시간 진행되는 파동이나 데이터를 확인하고 그때 봐서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어느 가격까지 정확하게 내려간다라고 확정해서 말씀드리는 건 대응에 혼란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 제가 단서는 57,000달러나 57,000달러 밑으로 내려간다, 더 추가로 2차 하락이 나온다 라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에 말씀드렸던 방송을 한번 다시 체크하시면 바닥을 다지는 모양을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과정 속에서 이 73,700달러 구간을 넘기는 이제 라스트 파동이죠. 이 전체 올라온 상승에 대한 라스트 파동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그 라스트 파동 이후에는 큰 조정이 나올 겁니다. 아주. 그렇기 때문에 아무 대응을 안 하면은 그동안 수익 났던 걸 완전히 다 반납하는 건 물론이고 손실 형태로 갈 거기 때문에 대응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저는 뭐 시기적으로 빠르면 8월 중순 넘어서 9월쯤이든 길어야 10월, 11월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그건 현재 지금 뭐 아직도 4, 5개월 이상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언제쯤이다라고 확정을 드려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한 가지 이제 저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건 8월 중순 넘어서 9월이 가는 그 사이의 시점부터, 그러니까 3분기 중반 넘어서죠. 3분기 중반과 3분기 말쯤에 되는 구간부터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시장이 만약에 73,777달러를 돌파해서 상승을 해서 전반적인 상승장이 다시 시작됐다고 할지라도 그 시점 되면은 시장을 좀 긴장하면서 체크해야 된다 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유튜브는 제가 뭐 보시는 분도 거의 없고 뭐
일부 몇 분 정도한테 도움이 되시는지 어쩌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올해 몇 번 올리는 것도 올해가 마지막이 될 거고요. 그것도 아마 올해 이번하고 뭐 한두 번 정도 중요한 구간에서 그 정도만 뭐 올려드릴 생각이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올려드리는 것들이 도움이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도움도 안 되시는 분도 많은 것 같고 실질적으로 시청하시는 분도 별로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부분들이 좀 그럴 것 같고요. 어찌됐든 모든 비중을 다 제가 말씀드리고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대응하진 않으시더라도 제가 주지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에 최소 30%가 됐든 뭐 50%가 됐든 그 부분 정도라도 최소한 그 대응을 하시고 진행 과정을 제 투자 관점에 어느 정도 반영하시는 부분들은 적극 고려하시라라고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이 정확해진데 오늘 그리고 비트코인 말고 또 좀 다른 걸 좀 말씀드리려고 유튜브 방송을 켰는데요. 이거를 말씀드릴까 말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뭐 몇 분이라도 보시고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시거나 자기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을 하실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리다가 잠깐 끊겼는데 지금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환율이 지금 1380원 구간까지 급등해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슈팅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뭐 환율이 계속 관심사가 되고는 있는데 중요한 건 뭐 다들 알고 있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고 인지는 다들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일반 개인들 또는 뭐 투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개인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없으신 것 같다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환율이 계속 이렇게 변동성을 보면서 위로 오르고 하는데 이게 다들 일시적이고 또 나하고는 별반 그렇게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혹시나 궁금증이 생겨서 지인은 아니지만 이웃분한테 그 환율에 관해서 원달러 환율이 이제 1달러당 원화의 가치이기 때문에 환율이 오른다라는 건 원화 가치가 내려간다. 원화 가치가 폭락한다는 거죠. 환율이 폭등한다는 건 원화 가치가 반대로 폭락한다는 거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열심히 그냥 직장 생활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든 자기 자산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환율이 올라간다는 건. 왜냐하면 말씀드렸지 우리나라는 에너지부터 해가지고 대부분의 원자재 수입적인 부분들을 많이 달러화 표시 자산으로서 수입을 하기 때문에 환율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물가는 당연히 상승할 확률이 높게 되고 전반적인 국민 경제는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고민하다가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솔직히 환율 전망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차트 분석이나 개별 종목 분석보다도 상당히 어려운 영역입니다. 한 나라 국가의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부분과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환율과 주가는 약간 역의 관계를 갖고 있죠. 환율이 올라가면 지수는 내려가고 환율이 반대로 내려가면 지수는 상승하는 어떤 관계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환율을 체크를 합니다만 일반 개인들은 대부분 환율이 잘 뭔지도 모르고 환율이 올랐다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관해서 최대한 짧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현재 보시면 원달러 환율의 형태를 보고 계시고요. 잠깐 제가 작도해서 간단하게 보는 건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데 뭐 이거는 일반적으로 차트를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이면 다 인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1998년도 IMF 구간부터 2004년 구간까지가 장기 수렴 추세 구간을 월봉 이상이 지금 상방 돌파해서 돌파 확인을 했다가 저항을 맞고 이 구간의 저항을 맞고 다시 저항을 맞고 내려왔다가 여기서 추세를 유지하면서 계속 상향 형태를 만들고 있죠. 만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막 급등해서 뭐 1,400원 뚫고 1,500원 가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예. 예. 하지만 올해 이제 말씀드렸듯이 3분기를 지나고 하반기가 되고 하면서부터는 주의를 매우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환율은 아마도 지금 단기 추세를 이제 보게 되면은, 단기 추세는 주봉으로 볼까요? 단기 추세는 지금 이러한 추세 구간선의 안쪽에 진폭에 있는데요. 현재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여기서 바로 내려오지는 않을 거고요. 이러한 구간을 만들거나 아니면 상방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오버슈팅해서. 하지만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다시 내려오는 형태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뭐 1330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340원일지 그거는 이제 그때 파동이라든지 그때 상황을 봐야 되는데, 어쨌든 1350원과 레인지는 1330원, 1340원 구간 레인지에서 그런 구간까지 다시 한번 내려오는 형태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제 생각에는 뭐 하반기 어느 시점일 거라고 보는데, 이때 좀 자산의 30%가 됐든 뭐 공격적으로 했을 때는 뭐 50%가 됐든 원화 표시 자산을 달러화로 전환하는 형태를 뭐 외화 예금 통장으로 하시든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냥 제가 이게 환투기를 하고 환차익을 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환율의 개념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투자를 안 하는 사람이건 대한민국 사람이건 모든 사람들이 환율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환율은 지금 큰 그림에서 보시면 결국은 2024년 하반기 어느 때 다시 내려오겠지만, 어디까지 내려올지는 그때 당시에 월봉과 주봉 또 일봉까지 단기 파동부터 확인을 해야 됩니다만,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1340원이 됐든 1330원이 됐든 분할로 접근해서 달러화 전환을 보험 비중 최소한, 만약에 판단이 안 되시는 분이라도 최소 20%가 됐든 30%가 됐든 좀 많이 하시겠다면, 위험 회피를 하시겠다면 50%가 됐든 일단은 해놓고 나서 향후 상황을 체크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환율은 장기 추세가 상방으로 열렸을 확률이 매우 높아져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가격이 얼마죠? 제가 봤을 때 여기가 1597원이고 IMF 때 올랐던 가격이 1852원입니다. 이 수렴 구간을 거치고 제 생각에는 1300원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 확률이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이 수렴 구간을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구간을 돌파할 겁니다. 돌파해서 한번 눌릴 수 있지만, 돌파한 다음에 눌릴 수 있지만 이 밑에 구간으로 내려오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더 올라가는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율은 결과적으로는 이 1600원대 구간도 넘어가고 1500원 중반 이 구간도 넘어가고, 여기 IMF 때 형성했던 1852원도 올라가서 넘어갈 겁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이때 IMF 때처럼 아주 단기간에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지는 형태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계단식이죠. 계단식으로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향후 몇 년은 계속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중간에 조정은 있겠지만요. 그러고 나서 아마도 위에서 일정 2,000원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 가격대에서 물론 2,000원 밑으로 소폭 내려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 IMF 때 형성했던 이 가격 밑으로 크게 내려오기가 힘들어 보인다. 거기까지 갔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IMF 가격 구간 넘어서 2,000원 이상 가격 구간 넘어가서 훨씬 더 올라간 가격 레인지에서 꽤 오래 박스권으로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위아래 주는 형태가 있겠지만, 그 과정을 거치고도 한 번 더 올라가는 상황이 더 있을 겁니다. 이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은요 1, 2년의 과정이 아닙니다.
대략 제 생각에는 한 15년 정도 과정 속에서 환율이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형태가 점진적으로 만들어질 확률이 높고, 그렇게 해서 2,000원 후반을 가든 3,000원 중반을 가든 꽤 높은 레인지까지 환율이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현재 매우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대비를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상당한 낭패를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제 말을 맹목적으로 믿으시라는 게 아니고요. 저는 차트적이고 데이터적으로 시장이라든지 앞으로 방향성을 추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보여지는 데이터에서는 확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높다가 아니라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미래지만 그런 리스크가 매우 커져 있는 상황인데도 아무 대응을 보험 차원에라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글쎄요. 각자 그거는 판단의 영역이고 선택의 영역이지만, 제가 볼 때는 매우 위험한 부분이고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제가 우려하는 상태로 가게 될 경우 대한민국은 기본 장기적으로 15년 정도의 장기 침체 형태가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지 않기를 저도 바라지만, 현재 환율이라든지 대한민국의 각종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지 또한 국내 어떤 주가의 지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도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 말을 글쎄 잘 모르겠다, 설마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드실지라도 만약에 환율이 나중에 이제 좀 소폭 다시 내려올 경우에는 그때 분할로 20%가 됐든 보험 비중이 30%가 됐든 최소한 보험이다 생각하고 일단은 전환을 해놓고 나서 향후 흐름을 보시고 대응을 하시라라고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이웃한테 말씀드리다가 딴 얘기였네요. 제가 이웃분한테 이 달러로 환율을 좀 바꿔놓으시라, 20%가 됐든 30%가 됐든 자산에 보험찬이라고 생각하시더라도 환율이 좀 내려오면 바꿔놓으시라고 했는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달러를 쓰지도 않는데 달러를 굳이 사야 되느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대부분 일반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죠. 원달러 환율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이렇게 생각을 다 하신다라는 거죠. 환율이 폭등한다라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내 자산이 반토막 나고 또 반의 반토막이 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환율이라는 건 투자 개념으로 지금 접근하실 게 아니고 해칭이라는 차원에서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당장 환율을 바꾸시라는 게 아니고요. 아마 내려오는 구간이 있을 거기 때문에 1330원을 중심으로 해서 1340원이든 최소 1350원이든 내려오는 형태가 분명 만들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때 여러 가지를 보고 판단해서 하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오늘 드리고, 비트코인 투자도 이제는 천정부지로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제가 판단에는 저도 이제 지금 리스크가 더 커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체크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조정이 마무리되면 한 번에 더 파동이 남았다고 보고 있지만, 그게 사람들 얘기하듯이 2억 가고 3억 가고 이거는 아닐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물론 올해 하반기 이후에 큰 조정을 겪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더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때 가서 이제 다시 체크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2024년과 2025년을 넘어가면서까지를 봤을 때는 2억을 가고 3억을 가는 건 확률상 매우 낮다라고 봐야 됩니다. 매우 낮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있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지만, 리스크적인 부분도 이제 점차 올해 3분기 중후반을 지나면서는 반드시 인지하고 투자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환율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판단 안 되시면 보험 비중이라도 꼭 환율 내려오실 때 하시기를 제가 적극 권장드립니다. 이게 지금 1, 2년 만에 환율이 급등했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면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지도 않는데,
제가 오랜 데이터를 판단하고 체크했을 때는 환율은 중장기적으로 제 판단에는 한 15년 정도는 기본 보고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뭐 1,800원이든 2,000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상당히 계단식으로 올라가서 상단에서 크게 조정을 받는 박스권 조정을 받는 형태가 오랜 기간 만들어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꼭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겠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데이터를 매주, 매월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확률이 바뀐다면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에 다시 말씀을 드리든 하겠지만 오랜 추적 결과에서는 그럴 확률은 낮다. 매우 낮아져 있다. 반대로 환율은 중장기적으로 매우 크게 계단식으로 장기적으로 우상향해서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